옷이 왜 그래? 너무 더럽잖아? 내가 뭐 어때서?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그래? 너 죽고 나 죽자. 안녕하세요. 황금빛 사랑방입니다. 오늘도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청담동 프라이빗 다이닝 룸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혜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고 오렌지빛 가방을 움켜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선 바자회 가품 전시용 30만 원. 그 단어들이 귓전을 때렸고 주변의 동창들은 숨소리마저 죽인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혜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주는 담담한 표호로 자리에서 일어나며 낡은 가죽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해진 가죽 표면에서 은은한 광택이 배어났고 그 빛은 혜란의 화려한 오렌지빛 가방을 압도했습니다. 혜란아, 가짜 가방은 들 수 있어. 근데 인생까지 가짜로 만들지는 마. 영주의 차분한 목소리가 룸 안을 채웠습니다. 혜란은 가방을 테이블에서 재빨리 내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 한 채 값이라던 남편의 말, 사우디 프로젝트 보너스라는 거짓말, 모든 것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껍데기 닦을 시간에 속부터 채워야지. 영주가 문을 향해 걸어가는 뒷모습 뒤로 혜란의 다급한 변명 소리가 비참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동창들의 수군거림, 지배인의 정중한 인사, 그리고 테이블 위에 놓인 조잡한 오렌지빛 가방. 그것이 오늘 혜란에게 남은 전부였습니다. 야, 이영주. 너 진짜 그 꼴로 모임 나올 거야? 6개월 전 카톡방에 올라온 혜란의 메시지였습니다. 청담동 동창의 단체방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주가 올린 사진 한 장 때문이었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그녀의 어깨에 걸린 가방은 색이 바랜 갈색 가죽이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월의 차가운 바람이 가로수길을 흔들던 오후였습니다. 영주는 자택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층 펜트하우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의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동창의 카톡방의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그 가방 정말 10년 넘게 쓴 거 맞아요? 에이, 영주 언니 남편분이 그렇게 잘 나가시는데 새 가방 하나 못 사주시나? 요즘은 명품 가방이 투자 아니에요? 그걸 모르실 리가. 영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낡은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쥐어주셨던 가방이었습니다. 당시 어머니는 병상에 누워 있었고 영주의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내 할머니가 쓰시던 거야. 진짜 가죽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지는 법이란다. 그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영주는 가방의 손잡이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세 여자의 손을 거쳐온 가방이었습니다. 가죽 표면에는 수없이 많은 흠집과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모서리는 닳아서 속살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낡음 속에서 묘한 품격이 배어나왔습니다. 영주의 남편 재윤은 여러 번 새 가방을 사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명품 매장 VIP 라운지에 데려가기도 했고 백화점 점원들이 최신 컬렉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매번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녀에게 가방은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마지막 연결고리였고 할머니로부터 이어진 가족의 역사였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혜란의 개인 메시지였습니다.
영주야, 나 솔직히 말할게. 너 그 가방 때문에 우리 모임 이미지가 떨어져. 다들 입에 담지 못하는데 나라도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여자 나이 60이면 품격이 중요한 거 알지? 제발 새 가방 좀 사. 영주는 한참을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혜란아, 이 가방은 우리 어머니 유품이야. 바꿀 생각 없어. 유품? 그럼 집에 모셔두지 왜 들고 다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영주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한강의 물빛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서재 책장에서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젊은 시절 할머니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할머니는 바로 그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새 것이었을 가방이 햇빛을 받아 윤기 있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평생 교사로 살아오셨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여학교를 나오신 몇 안 되는 여성이었고 해방 후에는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일생을 바치셨습니다. 그 가방에는 늘 아이들의 숙제 노트와 연필이 담겨 있었다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주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1970년대 서울의 거리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머니는 같은 가방을 들고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어머니는 할머니와 달리 사업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작은 봉제 공장에서 시작해 중견 의류회사를 일궈내셨고 그 과정에서 늘 이 가방을 곁에 두셨습니다. 이 가방은 우리 가문의 역사란다. 어머니가 임종 전에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식으로, 나는 땀으로 세상을 살아왔어. 이제 너는 내 방식으로 살아가렴. 하지만 이 가방만은 잊지 마. 진짜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단다. 영주는 앨범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담동의 밤거리에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명품 매장의 화려한 조명, 고급 레스토랑의 은은한 불빛, 수입차들의 헤드라이트, 모든 것이 반짝이고 빛났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빛은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이 아니라 시간이 쌓여 만들어지는 깊이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의 낡은 가방처럼 말입니다.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동창회 모임 공지였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청담동 프라이빗 다이닝에서 만나요. 다들 예쁘게 꾸미고 오세요. 영주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모임에 무엇을 입고 갈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지만 가방만은 확실했습니다. 바로 이 낡은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프라이빗 다이닝 룸의 예약 확정 메시지가 카톡방에 올라온 건 모임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혜란이 직접 예약했다며 자랑스럽게 링크를 공유했습니다. 1인당 30만 원짜리 코스 요리, 개별 룸 서비스, 발레 파킹까지 포함된 곳이었습니다. 언니들, 이 정도는 돼야 우리 품격에 맞죠? 히읗히읗. 혜란의 메시지 아래로 동창들의 감탄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영주는 조용히 메시지를 읽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 식당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최대 주주로 있는 호텔 그룹 계열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임 3일 전 혜란은 다시 한번 단체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참 언니들, 저 이번에 남편이 사우디 프로젝트 끝내고 선물 사줬어요. 토요일에 보여드릴게요. 사진 한 장이 첨부됐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시그니처 오렌지 박스였습니다. 박스만 보여주고 내용물은 감춘 채였습니다. 동창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헐, 그거 H사 아니에요? 대박. 얼마짜리예요? 부러워 죽겠네요. 진짜. 영주는 사진을 확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박스의 모서리 처리가 조금 어색했고 리본의 질감도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오랜 세월 명품 업계를 지켜본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각 혜란의 집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성우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투자 실패로 인한 손실액이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는 6개월 전에 엎어졌고 회사에서의 입지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혜란이 새로 산 가방을 거울 앞에서 이리저리 매보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면세점에서 파격 세일한다기에 30만 원에 샀다고 했습니다. 정품의 10분의 1 가격이었습니다. 혜란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거 진짜 예쁘지 않아요? 토요일에 애들한테 자랑 좀 해야겠어. 성우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프로젝트 실패도 회사에서의 자천 위기도 그리고 그 가방이 가짜일 가능성도. 모임 전날 밤 영주는 옷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벌의 옷들이 정갈하게 걸려 있었지만 그녀는 가장 단순한 네이비 블라우스와 베이지 팬츠를 골랐습니다. 화려함보다는 단정함을, 과시보다는 절제를 선택했습니다. 옆방에서는 남편 재윤이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영주가 다녀올 식당 계열 호텔 그룹의 분기 보고서였습니다. 그는 아내가 절대 자신의 지위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재산이나 지위를 과시한 적이 없었습니다. 여보, 내일 모임 잘 다녀와요. 재윤이 서재 문을 열고 말했습니다. 응, 옛날 친구들 만나는 거라 기대돼. 그 친구들, 당신이 누군지 알까? 몰라도 돼. 나는 그냥 이영주일 뿐이니까. 영주의 대답에 재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이 영주를 사랑하는 이유였습니다. 세상이 주는 모든 타이틀을 내려놓고 그저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담담함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혜라는 침대에 누워 내일 입을 옷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브랜드의 원피스, 수입 구두, 그리고 오렌지빛 가방.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입니다. 내일은 내가 주인공이야. 영주 그 애는 완전히 눌러버려야지. 혜란의 머릿속에는 이미 내일의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남편의 성공을 자랑하고 영주의 낡은 가방을 비웃는 장면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흘러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진짜와 가짜는 빛 아래서 명확히 드러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청담동 프라이빗 다이닝 룸 앞에는 고급 수입차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레 파킹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고 입구에서는 지배인이 직접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혜라는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일부러 30분 일찍 왔습니다. 룸에 들어가 가장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오렌지빛 가방을 테이블 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배치했습니다. 조명이 가방에 반사되어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완벽해. 혜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의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금빛 로고가 정확히 정면을 향하도록 가죽의 질감이 가장 잘 보이는 각도로 말입니다. 두 번째로 도착한 건 동창 미숙이었습니다. 그녀는 룸에 들어서자마자 테이블 위에 가방을 발견하고 감탄사를 터뜨렸습니다. 언니, 이거 진짜예요? 와, 진짜 예쁘다. 응,
남편이 사우디 프로젝트 성공 보너스로 사준 거야. 집 한 채 값이래. 헤라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자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방의 가격, 희소성, 그리고 남편의 성공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스토리였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도착할 때마다 같은 반응이 반복됐습니다. 감탄, 부러움, 그리고 헤란을 향한 존경 어린 시선들. 헤란은 그 모든 것을 즐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영주는 가장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룸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어깨에 걸린 낡은 갈색 가방에 쏠렸습니다. 어머, 영주 언니 오셨네요. 미숙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그 시선은 영주의 가방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헤란의 화려한 오렌지빛 가방과 영주의 낡은 갈색 가방. 두 가방은 마치 대비를 이루기 위해 의도적으로 배치된 것처럼 극명하게 달랐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길이 막혀서. 영주는 담담하게 자리에 앉으며 가방을 의자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헤라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내심 쾌재를 불렀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전체 요리, 수프, 메인 요리까지 모든 것이 정교하게 준비됐지만 식탁의 분위기는 묘하게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헤란의 가방과 영주의 가방, 그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주야, 요즘 어떻게 지내? 헤란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친근한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응, 잘 지내. 너는? 나, 바쁘지. 남편이 워낙 큰 프로젝트를 따내서 해외 출장도 많고, 그래도 이렇게 챙겨주니까 뭐. 헤란이 테이블 위에 가방을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 제스처는 명확했습니다. 나는 성공한 남편을 둔 여자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거들었습니다. 언니 정말 부럽다. 요즘 같은 경기에 그런 선물을 받다니. 저희 남편은 월급도 안 오르는데. 대화는 자연스럽게 헤란의 자랑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의 직위, 자식들의 유학, 최근 구입한 아파트까지. 헤란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영주는 조용히 와인을 홀짝이며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헤란을 더욱 자극했습니다. 영주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이 할 말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영주야, 너는 요즘 뭐해? 남편분은 여전히 그 회사 다니시고? 헤란의 질문에 미묘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영주의 남편이 작은 회사를 운영한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30년 전 정보였지만 헤라는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응, 여전히 일하고 있어. 영주의 짧은 대답에 헤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나저나 영주야, 그 가방. 정말 오래 쓴 것 같은데?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숨을 죽였습니다. 영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헤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응, 우리 할머니가 쓰시던 거야. 어머니한테 물려받았고 이제 내가 쓰고 있지. 할머니라니. 그럼 진짜 몇십 년 된 거네? 한 70년쯤 됐을 거야. 동창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된 가방이라니. 어떤 이는 감동적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떤 이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여겼습니다. 헤라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주야, 그건 집에 잘 보관해두는 게 맞지 않아? 유품이라면서 왜 들고 다녀? 여자 나이 60이면 가방이 곧 명함인데. 그 순간 룸의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연 사람은 식당의 총지배인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는 룸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영주를 발견하고는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주저없이 영주에게 다가가 깊숙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곳에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순간 식탁 위의 모든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와인 잔을 들고 있던 미숙의 손이 공중에서 얼어붙었고 냅킨을 펼치던 다른 동창의 동작도 정지했습니다. 헤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이요? 헤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배인은 고개를 들어 헤란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네, 이영주 회장님은 저희 호텔 그룹의 최대 주주이자 국내 최대 문화재단의 이사장이십니다. 혹시 모르셨습니까? 헤란의 얼굴에서 피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그룹의 최대 주주, 문화재단 이사장. 그 단어들이 귓전을 때렸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스럽게 예약했던 이 식당이 영주 소유의 계열사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 저는 몰랐습니다. 헤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헤란과 영주를 오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우쭐대던 헤란의 모습과 지금의 창백한 얼굴이 극명하게 대비됐습니다. 회장님, 오늘 마침 저희 갤러리에 기증해 주신 18세기 유럽 가구 컬렉션의 보존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차로 옮겨드릴까요? 지배인의 말에 동창들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18세기 유럽 가구 컬렉션. 기증? 그것이 어떤 규모의 재산을 의미하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배인님. 오늘은 친구들과의 시간이니 업무 얘기는 나중에 해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좋은 시간 되십시오. 지배인이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하고 나가자 룸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헤라는 테이블 위에 오렌지빛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랑스럽게 빛나던 가방이 이제는 초라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정말 몰랐어요. 우리 다들 괜찮아. 나도 굳이 말한 적 없으니까. 영주의 담담한 대답에 헤라는 더욱 작아졌습니다. 영주는 자신의 지위를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숨기려고 노력했습니다. 반면 헤라는 가진 것도 없으면서 온갖 것을 과장하고 부풀렸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제 말이 너무 실례가 됐나요? 다른 동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주는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우리 그냥 편하게 얘기하자.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영주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무심하게 대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조심스럽고 공손해졌습니다. 헤라는 테이블 위에 가방을 슬쩍 내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영주의 시선이 그 가방에 머물렀습니다. 영주는 천천히 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헤라나, 그 가방 정말 예쁘다. H사 신상이지? 헤라는 얼어붙었습니다. 영주의 목소리에는 비난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그저 순수한 호기심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헤란을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응. 남편이 선물로. 그런데 말이야. 영주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재단에서 자선 바자회를 했었거든. 명품 브랜드들이 가품 샘플들을 기증했고 우리가 그걸 가품 전시 교육용으로 판매했어. 수익금은 전액 장학금으로 썼고 헤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주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예감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H사 가방도 있었는데 색깔이 딱 그 오렌지빛이었어. 30만 원에 판매됐는데. 영주는 말을 멈추고
혜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정도 비난도 없는 담담한 시선이었습니다. 혹시 그거? 루만의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혜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30만 원. 자선 바자회. 가품 전시용. 모든 단어가 칼처럼 그녀의 자존심을 찔렀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혜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움켜쥐었지만 이미 손에서 땀이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혜란에게 다가갔습니다. 혜란아, 화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야. 그냥 사실을 말해주는 거야. 영주는 가방을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숙련된 눈으로 가죽의 질감, 스티칭의 간격, 금속 로고의 각인 깊이를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명품 업계를 지켜봐온 사람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가 물려준 안목이 있었습니다. 이 가방의 가죽 질감을 봐. 진품은 송아지 가죽 특유의 미세한 결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인조 가죽 특유의 균일한 패턴이 보여. 그리고 이 스티칭. 영주가 가방의 모서리를 가리켰습니다. 진품은 한 땀 한 땀 수작업으로 하기 때문에 미묘한 간격 차이가 있어. 하지만 이건 기계 작업 특유의 완벽한 균일함이 보이지. 그리고 영주는 로고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각인의 깊이가 너무 얕아. 진품은 최소 0.3mm는 파고들어야 하는데 혜란은 뒤로 물러서며 가방을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주변 동창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부러워하던 그들의 눈빛이 이제는 동정과 조롱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너 지금 내가 가짜 들고 다닌다는 거야? 혜란아, 나는. 닥쳐.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내 남편이 얼마나 고생해서 이거 사왔는데.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영주는 한숨을 쉬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직설적이었나 봐.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너 지금 나 망신 주려고 작정한 거지? 혜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힘을 잃어갔습니다. 영주의 지적이 정확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진정하세요. 영주 언니도 나쁜 뜻으로 한 말은 아닐 거예요. 나쁜 뜻이 아니라고? 그럼 좋은 뜻이야? 사람 망신 주는 게? 혜란은 가방을 집어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가지는 못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멈췄습니다. 나가면 패배를 인정하는 것 같았고 남으면 더 큰 수치를 당할 것 같았습니다. 영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란아, 앉아.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설명할게. 혜란은 떨리는 다리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주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작년 우리 재단 바자회 때 H사에서 교육용으로 50개의 가품 샘플을 기증했어. 직원 교육용으로 만든 거였는데 진품과 가품을 구별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우리는 그걸 솔직하게 가품 전시용이라고 표시하고 판매했지.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혜란아, 그 50개 중에 오렌지 컬러는 딱 한 개였어. 시리얼 넘버도 기억해. EF-2024-REPLICA-33. 내 가방 안쪽을 확인해봐. 혜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뒤집어 안쪽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지만 모든 시선이 그녀를 압박했습니다. 천천히 가방을 열고 안쪽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REPLICA-Educational Purpose Only라는 문구와 함께 시리얼 넘버가 적혀 있었습니다.
EF-2024-REPLICA-33 헤란의 손에서 가방이 떨어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룸 안에 크게 울렸습니다. 헤란은 그대로 주저앉을 것 같았지만 간신히 의자를 붙잡고 버텼습니다. 얼굴은 창백을 넘어 회색빛을 띠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게 말이 돼? 남편이 성우가 나한테 거짓말을. 헤란의 중얼거림에 동창들은 서로 눈치만 보았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용기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영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에 떨어진 가방을 주워들었습니다. 가방을 털어 헤란의 옆자리에 조심스럽게 놓으며 말했습니다. 헤란아, 내 남편이 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닐 거야. 아마 뭐가 있어. 헤란이 소리쳤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 프로젝트 성공했다며? 보너스 받았다며? 그게 다 거짓말이었어? 영주는 한숨을 쉬며 앉았습니다. 그녀도 이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친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었습니다. 헤란아, 내 남편 회사가 어디야? 왜 그걸 물어? 말해봐. 헤란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성건설, 해외사업부.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대성건설의 사우디 프로젝트가 작년에 무산됐다는 것을, 그리고 해외사업부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었다는 것을. 건설업계는 생각보다 좁았고 영주의 재단이 투자하는 분야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헤란아, 미안하지만 대성건설 사우디 프로젝트는 작년 3월에 무산됐어. 현지 파트너사가 부도나면서 프로젝트 전체가 엎어졌지. 그 후폭풍으로 해외 사업부 인원이 30% 감축됐고. 헤란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내 남편은 아마 그 사실을 내게 말하지 못했을 거야. 자존심 때문에, 혹은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영주의 말에 헤란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 늦은 귀가, 잦은 한숨, 서재에 혼자 있는 시간, 그리고 갑자기 사준 선물이라는 가방. 그럼 이 가방은 아마 내 남편이 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산 거겠지. 바자회에서 30만 원에 팔린 걸 누군가에게 다시 샀거나 아니면 비슷한 경로로 구했을 거야. 너한테 뭔가 선물을 주고 싶었던 거지. 영주의 설명에 헤란은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자랑만 하고. 헤란아. 영주가 헤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가방이 가짜인 게 문제가 아니야. 내 남편이 거짓말한 게 문제도 아니고. 문제는. 영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겉모습에만 집착하며 산다는 거야. 진짜 중요한 건 가방의 값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마음이잖아. 내 남편은 힘든 상황에서도 너한테 뭔가 주고 싶어서 그 가방을 산 거야. 미숙이 조심스럽게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언니. 30만 원도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헤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그 마음조차 짓밟았어. 집 한 채 값이라고 자랑하고 너희들한테 뽐내고. 헤라는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몇 달간 쌓아온 허영과 거짓이 무너지는 소리가 룸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영주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낡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헤란아, 내 가방 봐. 70년 됐어. 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나. 세 사람이 썼지.
밥값으로 치면 아마 몇만 원도 안 될 거야. 영주는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방 안에는 70년의 시간이 담겨 있어. 할머니가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며 품었던 희망, 어머니가 봉제 공장에서 흘렸던 땀, 그리고 내가 그 유산을 이어가며 느끼는 책임감. 이게 진짜야. 영주는 혜란의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내 가방도 진짜야. 가품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내 남편의 마음은 진짜거든. 그걸 알아줘야지. 혜란의 울음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녀는 붉게 부은 눈으로 영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영주의 얼굴에는 비난도 우월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랜 친구를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뿐이었습니다. 영주야, 미안해. 혜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가방 보고 비웃었어. 낡았다고, 촌스럽다고. 너를 무시하려고 했어. 내가 정말 최악이었어. 영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혜란아. 우리 모두 그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값어치로 가치를 매기지. 나도 예외는 아니야. 하지만 나도 처음엔 그랬어. 어머니가 이 가방 주셨을 때 솔직히 창피했거든. 명품 매장 VIP 고객인데 낡은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게. 영주는 가방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진짜 품격은 브랜드 로고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온다는 걸. 동창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주의 말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혜란은 자신의 가방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방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가짜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만 그 안에는 남편의 절박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실패로 좌절했을 남편이 그래도 아내에게 뭔가 주고 싶어서 선택한 선물이었습니다. 나 남편한테 뭐라고 말하지? 혜란의 중얼거림에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고맙다고 하세요. 그리고 함께 이겨나가자고요. 혜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영주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영주야, 너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내 남편 회사 상황? 한 달 전쯤 재단 투자 심사하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직접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된 거구나. 영주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잔인했을까? 미안해, 혜란아. 하지만 이대로 두면 너는 계속 거짓된 삶을 살았을 거야. 가짜 가방, 가짜 자랑, 가짜 행복 속에서. 혜란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맞아. 나 진짜 가짜로 살고 있었어. 남편한테도, 너희들한테도, 나 자신한테도. 식탁에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생각에 잠긴 고요함이었습니다. 각자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영주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혜란아, 이제부터라도 진짜로 살면 돼. 가방이 가짜든 진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진짜인가 하는 거지. 혜란은 잔을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진짜로 살 수 있어? 솔직해지는 거야. 남편한테, 친구들한테, 그리고 너 자신한테. 가진 게 없으면 없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인정하는 거지. 영주의 말에 다른 동창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다들 비슷해요. 겉으론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론 각자의 고민이 있죠. 맞아요. 저희 남편도 요즘 회사에서 힘들어하는데 저는 그냥 모르는 척했어요. 다른 동창도 거들었습니다.
룸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가면을 벗고 진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헤라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면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할게. 가방이 가짜인 걸 알았다고, 그래도 고맙다고, 그리고 함께 다시 시작하자고. 영주는 미소를 지으며 헤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 생각했어, 헤란아. 그게 진짜 시작이야. 저녁 7시 모임이 끝나고 헤란은 주차장에서 차에 올랐습니다. 조수석에는 오렌지빛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가방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중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담긴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집으로 가는 길, 헤라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집에 가는 중이야. 응, 모임 잘했어? 남편 성호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헤라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면서. 응, 잘했어. 근데 여보, 왜? 오늘 저녁 우리 같이 먹을까? 집에서 편하게. 내가 뭐 좀 해줄게. 성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좋아. 나도 일찍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헤라는 핸들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은 모든 걸 털어놓을 것입니다. 남편의 거짓말도, 자신의 허영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도. 같은 시각, 영주는 자택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남편 재윤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모임 어땠어? 복잡했어. 영주는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헤란의 가방, 진실의 폭로, 그리고 눈물. 재윤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물었습니다. 너무 잔인하게 한 건 아닐까? 나도 그게 걱정이야. 하지만 이대로 두면 헤란이는 평생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야. 그래도 친구를 그렇게까지. 영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진짜 친구라면 때로는 아픈 말도 해줘야 해. 달콤한 거짓말보다 쓰디쓴 진실이 나을 때가 있어. 재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영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은 좋은 친구야. 헤란 씨도 언젠가는 고마워할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영주는 책상 위의 낡은 가방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의 세월이 담긴 가방. 그 가방은 오늘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편 헤란의 집에서는 부부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간단한 저녁이 차려져 있었고 그 옆에는 오렌지빛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헤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응? 이 가방 얼마 주고 샀어? 성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왜 갑자기? 솔직하게 말해줘. 정말 사우디 프로젝트 보너스로 산 거야? 성호는 침묵했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식탁을 압박했습니다. 헤라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나 다 알아. 프로젝트 무산된 것도, 회사에서 힘든 것도, 그리고 이 가방이 30만 원짜리라는 것도. 성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오늘 모임에서 알게 됐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헤라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힘든 상황에서도 나한테 뭔가 주고 싶어서 이걸 샀다는 거야.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워. 성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거짓말하고. 난 정말. 괜찮아, 여보.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 함께. 부부는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오렌지빛 가방은 식탁 위에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가짜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사랑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헤라는 남편과 함께 재정 상담사를 만났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저축을, 허영 대신 실속을 선택했습니다. 청담동 동창회 카톡방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혜란이 먼저 솔직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친구들아, 지난번에 제대로 인사 못했는데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 이제 진짜로 살아볼게. 그 메시지에 동창들의 응원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언니 화이팅! 우리 모두 힘내요. 다음엔 더 편하게 만나요. 영주도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혜란아, 잘하고 있어. 내가 자랑스러워. 혜란은 핸드폰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가짜 가방을 들고 다니는 것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가방은 자신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영주의 문화재단에서 작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진짜와 가짜 가치의 재발견이라는 주제의 전시회였습니다. 전시장 입구에는 두 개의 가방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영주의 70년 된 낡은 가죽 가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혜란의 오렌지빛 가방이었습니다. 각 가방 옆에는 설명 패널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 가방은 70년의 시간을 담고 있습니다. 세 세대를 거쳐온 진품입니다. 하지만 가격으로 따지면 몇만 원도 안 됩니다.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가방은 가품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주고 싶었던 한 남자의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가짜라는 꼬리표가 이 마음까지 가짜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전시회 개막일 혜란도 초대받아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남편 성우와 함께 전시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자신의 가방이 전시된 것을 보고 처음엔 당황했지만 설명을 읽고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가방이 전시품이 됐어. 성우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응, 우리의 시작이 여기 있네. 영주가 다가와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혜란아, 성우 씨. 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영주야. 우리가 더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아직도 거짓 속에서 살았을 거야. 혜란은 영주를 꽉 껴안았습니다. 영주도 친구를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혜란아, 너 정말 잘하고 있어. 진짜로 살고 있어. 전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두 가방 앞에서 오래 머물렀고 각자의 방식으로 진짜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어떤 관람객은 말했습니다. 가방의 가치는 가격이 아니라 이야기에 있네요. 다른 관람객은 덧붙였습니다. 맞아요. 진짜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거죠. 영주는 전시장을 둘러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였습니다.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은 가격도 브랜드도 아니라는 것. 진정한 가치는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마음에 있다는 것. 저녁이 되어 전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주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은 여전히 낡고 해져 있었지만 그 안에서 나오는 빛은 어느 명품보다 환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봄에서 가을로 바뀌었고 청담동의 가로수는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영주는 재단 사무실에서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혜란의 전화였습니다. 영주야, 나야. 응, 혜란아. 무슨 일이야?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우리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 영주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좋아.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어?
응, 성우가 새 직장 잡았어. 규모는 작지만 안정적인 곳이야. 그리고 나도 작은 일 시작했어. 정말? 무슨 일? 재활용 가죽 공방이야. 낡은 가죽 제품을 수선하고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일. 너희 재단 전시회 보고 영감을 받았어. 영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혜란아, 정말 잘했어. 너무 자랑스러워. 다 너 덕분이야. 내가 그날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으면 난 아직도 거짓 속에서 허우적거렸을 거야. 전화를 끊고 영주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의 물빛이 가을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변화는 이렇게 조용히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영주는 혜란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파트는 전보다 소박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작업대가 있었고 그 위에는 수선 중인 가죽 제품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혜란아. 너 정말 하고 있구나. 응, 아직 초보지만 재밌어. 낡은 걸 다시 살리는 게 이렇게 보람 있는 일인 줄 몰랐어. 혜란은 작업대에서 하나의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주가 잘 아는 오렌지빛 가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혜란이 직접 수선하고 개조해서 독특한 패치워크 가방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이거 그때 그 가방이야? 응. 가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내 손으로 진짜로 만들었어. 이제 이 가방은 세상에 하나뿐인 진품이야. 영주는 가방을 살펴보았습니다. 혜란의 손때가 묻은 수선 자국, 정성스럽게 박은 스티치, 새로 단 독특한 장식들, 모든 것이 혜란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 혜란아. 이게 진짜야. 두 친구는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6개월 전 그날 프라이빗 다이닝 룸에서의 충격적인 순간이 결국 이 아름다운 변화로 이어진 것입니다. 저녁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성우도 함께 자리했고 네 사람은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도 과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솔직하고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영주 씨, 정말 감사합니다. 성우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날 혜란이가 집에 와서 모든 걸 털어놨을 때 전 정말 놀랐어요.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아니에요, 성호 씨. 두 분이 용기를 낸 거예요. 진실을 마주하고 함께 다시 시작하기로 한 거죠. 혜란이 영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주야, 너 진짜 좋은 친구야. 아픈 말도 해줄 수 있는 친구. 그게 진짜 우정이더라. 영주는 혜란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앞으로도 진짜로 살자. 가짜 없이. 저녁이 깊어갈 무렵 영주는 자신의 낡은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반겼습니다. 여보, 어땠어? 정말 좋았어. 혜란이 완전히 달라졌더라. 진짜 자기 자신을 찾은 것 같아. 영주는 가방을 서재에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이나 진짜로 살고 있을까? 영주는 가방을 쓰다듬었습니다. 70년의 세월을 견뎌온 가죽은 더욱 깊은 빛을 내고 있었습니다. 진짜는 시간이 지날수록 빛난다는 할머니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여보, 재윤이 뒤에서 영주를 안으며 물었습니다. 뭘 생각해? 진짜와 가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은 찾았어? 영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진짜는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에 있어.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브랜드 로고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마음이야. 재윤은 미소를 지으며 영주를 꽉 껴안았습니다.
서재의 책상 위에는 낡은 가방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가죽의 온도는 차가운 명품 매장이 아니라 따뜻한 손길이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품격은 값비싼 로고가 아니라 시간이 쌓아 올린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영주는 가방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이제 알 것 같아요. 진짜가 뭔지. 가방은 대답 대신 은은한 광택으로 빛났습니다. 70년의 세월, 새 여자의 손길, 그리고 끝없는 이야기들. 그것이 바로 진짜였습니다. 청담동의 밤은 깊어갔고 한강의 물결은 여전히 흘러갔습니다. 그 위로 도시의 불빛이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뒤섞인 세상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아낸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조용히 막을 내렸습니다.